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다들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천주교인데요. 천주교는 3월 한 달 내내 지금 현장 미사를 안 드리고 있고요. 4월 4일 이후부터 공식적인 미사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말 전국이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다들 너무 어수선합니다. 다들 코로나19 잘 피해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 한국 마케팅 신문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기사 중에 다단계 업계의 흑백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물을 가지고 1995년 이전부터 96년, 97년 이런 형태로 지금 이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의 현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사는 3월 20일 날 한국 마케팅 신문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현재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과 좀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기사의 제목은 다단계 업체 늘었다 줄었다 반복, 시장 한계 봉착, 2년간 공제 계약 해지된 업체 45개사, 글로벌 업체도 시장 철수, 이러한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 5조 한 2천억까지 매출이 올랐다가 지금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저는 원래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엔터테인먼트를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계에 다시 들어왔던 거는 2015년 정도에 제가 다시 이 업계에서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으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5년 동안 이 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내다봤고요. 이 5년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2021년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예상이 거의 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때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 있었으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이제는 이미 그 전에 그동안 10년 이상 이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을 좌지우지했던 외국계 기업들의 전성시대는 끝났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 네림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불꽃을 활활 타올랐고, 그 이후에는 그 이슈가 돼서 큰 어떠한 흐름을 만드는 외국계 기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에 도전하고 진입할 것이고, 이 2020년까지 어떤 조종기를 거치면서 2021년부터 다시 어떤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2020년인데요. 올해까지 잘 버티고 생존해서 자리를 잡는 분들은 분명 내년부터는 엄청난 그런 자기 노력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서두의 얘기를 먼저 좀 보면요. 다단계 판매 업체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정기에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이 좀 될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업계가 포화 상태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업체보다는 비교적 자본력, 전문성 등이 풍부했던 글로벌 업체들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잇따라 한국 시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많은 외국계 기업도 철수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들어오기도 했고, 지금 보니까요,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업계가 포화 상태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10년부터 2020년 요 사이에 설립돼서 자리 잡는 회사들이 또 주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창업, 폐업, 반복하는 다단계 업계.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2018년 1분기 등록된 다단계 판매 업체 수는 150개였어요. 2018년도에 1분기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가 2019년 1분기 143개, 2020년 3월 19일 현재까지 139개로 해마다 지금 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죠. 여기 있는데 이런 이제 또 후원 방판 쪽으로 좀 많은 또 이렇게 변화한 또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 쪽으로 많이 이동도 많이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해마다 다단계 판매 업체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줄어든 건 아닌데요. 뭐 한 평균치 저희 현재 국내 업체는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직접판매 공제조합이 한 140개 정도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직접판매 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3월 19일 현재까지 46개 업체가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업체에 등록했으며 45개 업체가 공제 계약이 해지돼 다단계 영업을 접었다. 46개가 들어왔고 45개가 나갔어요. 거의 속된 말로 또이또이, 예, 이런 부분인데 계속 그 숫자는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국내 업체와 글로벌 업체별로 보면 신규 등록은 국내가 37개, 글로벌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 9개입니다. 공제계약 해지는 국내는 36개, 37개에서 하나 더 적네요. 글로벌 기업은 9개, 글로벌 기업은 9개가 들어오고 9개 나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떤 부분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최근에 국내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외국계 기업의 전성시대는 끝났다. 제가 2015년, 16년에 이 업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저는 국내에서는 국내 기업은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계를 떠났기도 했었지만 이 업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국내 애터미 뭐 A사 외국계 A사는 아메이죠. 국내 A사 애터미인데 그 애터미의 급성장을 보면서 저는 국내 회사도 답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포스트 아미,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뉴스킨이라든가 허벌라이프, 또 그 이후에 유니시티, 뭐 기타 등등 회사들이 2진급, 3진급이 따라오듯이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가 치고 나가면 거기에 또 맞게 2진급, 어떻게 보면은 아메이의 뉴스킨 허벌라이프가 있듯이 애터미의 뒤를 이어 포스트 애터미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 어떤 기업이 그런 외국계 기업의 뉴스킨과 허벌라이프 같은 빅3 안에 들어갈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지만 현재 분명히 그러한 구도는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계 기업의 뭐 빅3, 뭐 빅5, 또 국내 기업의 뭐 빅3, 빅5 이러한 어떠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잡힐 것 같고, 이제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면서 한 번 더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클라우드베리 뉴트리셔널스,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이 회사는 제가 아는 분이 좀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영리빙 코리아, 또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PM 인터내셔널, 이건 독일 쪽의 회사죠. 또 앞으로 또 저희 국내에 그런 독일계, 지금 미국계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독일 쪽, 유럽 쪽의 회사들도 앞으로 국내 시장에 많이 노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사제닉스, 아시아 퍼시픽 코리아,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 위업 글로벌 등 46개 업체가 영업을 시작했다. 46개 업체가 시작했고요. 같은 기간 메리케이 코리아, 한국 롱리치 국제, 모데어 코리아, 위나라이트 코리아 등 45개 업체는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예. 위나라이트는 그 생리대로 유명했던 회사였죠. 자, 메리케이는 또 화장품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저희 거의 15년, 16년 정도 국내 영업을 하다 철수했습니다. 메리케이가 2001년 정도에 영업을 개시했는데, 작년에 철수를 했고요. 다단계 판매 업체는 방문 판매법에 따라, 정확한 명칭은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죠. 따라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폐업한 것은 아니지만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다. 우리 국내의 법은요, 이런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해야만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라이센스 없이 또는 이러한 공제계약 체결 없이 다단계 영업을 하면요, 무조건 불법이에요. 방문판매법에 의거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방문판매 정도로만 지금 법인을 내서 또는 후원 방판 업체인데 다단계 영업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단 후원 방판 업체에서는 후원 방법 업체에서는 예외적으로 옴니트리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의해서 후원 방판이지만 그런 그 공제조합에 계약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후원 방판 업체도요, 공제조합에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체결을 안 하고 영업하는 데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옴니트리션 제도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옴니트리션 제도라는 게 뭐냐? 옴니트리션 규정이란 최종 소비자 매출의 비중이 70%를 충족할 경우 이 3대 규제로 꼽히는 후원수당 총액 제한, 그리고 취급 제품 가격 상한, 또 피해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체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후원 방문 판매 업체는요, 후원 수당의 총액 제한이 있습니다. 다단계 업체는 35%고요. 후원 방판 업체는 38%입니다. 그런데 이런 옴니트리션 제도에 의해서 38% 이상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셀덤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옴니트리션 제도를 활용해서 38% 이상을 좀 풀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상한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고, 이런 공제조합에 공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지금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도 다단계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단계 영업 방식, 다단계 판매 방식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모호하게 그런 다단계 방식을 도용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체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업체들은 분명히 다시 후원 방판에서 다단계로 전환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실적 부진, 송사, 과징금 등 원인.
예, 지금 이렇게 계속 새로운 회사들이 진입하고 또 나가고 하는 부분들의 원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제 계약이 해지된 업체들은 대부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다단계 판매 시장을 떠났다. 그렇게 당연하겠죠. 이 다단계 매출이 없으면 회사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글로벌 기업들보다 자본력이 비교적 영세한 국내 업체의 경우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한 채 1, 2년의 짧은 영업일수를 기록했다. 예. 뭐 이거는 뭐 다단계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없냐. 근데 초기 자본력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하겠죠. 큐사이언스 코리아, 아소시의 주식회사, 세븐포인트, 그리고 하이텐 글로벌 코리아, 뉴세리티 코리아 등의 글로벌 기업은 수년간 저조한 매출을 보이며 순이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기록을 하면서 한국 시장을 떠났다. 매출 없으면 뭐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떠날 수밖에 없죠. 이외에 15년 이상 국내에서 영업했던 메리케이가 전격 철수를 결정한 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한국의 화장품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케이가 그렇게 매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메리케이는 2018년도에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8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얼마나 요즘 K뷰티에서 얼마나 화장품이 좋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K뷰티를 알리는 기업도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런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국내에서 15년 이상 영업을 했던 메리케이까지도 전격 철수를 하는 이러한 현재 시점입니다. 철수 당시 메리케이 코리아 관계자는 2015년부터 실적이 좋지 않았고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철수 결정이 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2014년, 2014년을 기점으로까지 이제 외국계 기업의 전성시대는 끝났다.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부분이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런 통신 아이템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2014년 10월인가 단통법이 되면서 2015년도에 이 통신 아이템 회사들이 한때 이슈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는 다시 이제 이 판이 좀 바뀐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이 메리케이까지도 철수를 했고요. 중국에 본사를 둔 롱리치도 매출 부진, 사업자와 소송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철수를 결정했다. 롱리치 지난 2014년 9월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나 자진해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철수를 한 거죠. 2020년 지나서. 예. 중국 다단계 판매 업체인 위나라이트 코리아는 생리대 단일 품목으로 지난 2013년 36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으나 단일 품목만으로 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2016년에는 60억 원대로 떨어졌다.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던 2014년 당시 지사장과 임직원 등이 대폭 물갈이 되는 과정에서 굵직한 리더들마저 회사를 떠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악재가 쏟아졌다. 이후 과징금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한국 지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등 회생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8년 5월 25일 문 닫았다. 위나라이트 문 닫았지만
그 이후에 혹시 제가 잘못 알려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라라 코리아 그런 회사가 이 라라문이라는 또 제품 계속 이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데오 코리아 역시 지난 2018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모데오 코리아는 뭐 들어온 지도 그렇게 별로 안 됐던 것 같은데 누군가 저한테 와서 이 모데오 코리아 하자고 막 그랬는데 역시나 뭐 몇 개월 후에는 또 안 하고 있던데요. 모데오는 전신인 뉴에이지 인터내셔널에 이어 한국 시장에 2번이나 철수를 반복하며 국내 판매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예, 이 전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모데오는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서 동시에 철수한다고 밝혔다. 모데오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업계에서는 매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회사에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계 기업들이요, 무조건 한국에 들어오면 돈 버는 줄 아는데 이제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정확한 현지화 전략을 못하면, 지금 솔직히 아메이 같은 회사도요, 뭐 뉴스킨 같은 회사도 현지화 전략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에 뿌리를 내린 거지, 뭐 외국계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되짚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 아메이나 뭐 뉴스킨이나 뭐 또 뭐 유니시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은요, 한국의 현지화 전략들을 뭐 OEM 업체들과 계약도 체결하면서 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투자도 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린 거지, 외국계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업체 신선한 아이템으로 눈길. 올해 다단계 판매 업계에 진입한 신규 업체는 주 앱슬리, 주 뉴미래소, 주 더올가. 이 더올가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고요.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 그리고 주식회사 위업 글로벌, 주 휴먼 네이처 코리아 등 6개사다. 올해 뭐 1월, 2월, 이제 3월이니까 현재 올해 2020년에 들어와서 앱슬리, 뉴미래소, 주식회사 더올가,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 또 위업 글로벌, 휴먼 네이처 코리아 등 6개사다. 뭐 여기 이 회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이들 중 지난 1월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기를 체결하며 업계 선을 보인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 GPS의 경우 그동안 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VR 기기와 컨텐츠 등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 회사는 ACN 코리아의 출범과 성장을 이끌었던 데니베 아시아 영업 총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로, 향후 이커머스 연계 상품까지 AR 증강현실을 통해 취급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조금 이 기사분이 이 GPS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 VR 기기와 컨텐츠로 이렇게 눈길을 끈 건 맞아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잘 적합한 아이템인지, 저는 예전에 ACN이 계속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에너지를 상품화 시켜서, 국내에서 아직까지 뭐 에너지를 상품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거의 통신 회사가 아닌데 불구하고 통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많이 미끼 상품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제품 구매는 또 물류 쪽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ACN도 지금 시즌2 하면서 지금 굉장히 또 변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ACN도 이렇게 또 최고 리더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거기 이제 리더들 몇 분 아는데요. 그 리더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다시 ACN이 또 이렇게 잘 회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GPS라는 회사는 VR 기기와 컨텐츠, 조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지만, 이 VR 기기가 제가 알기로는 59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뭐 삼성부터 뭐 아주 커다란 대기업들 VR 기기들이 거의 공짜로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대면 또 좋은 것도 사는데, 저 마케팅을 위한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개인의 생각이고요. 컨텐츠도 지금 너무 아직까지 빈약하고, 어쨌든 뭐 새머리는 분명하겠죠. 뭐 능력 있는 뭐 두 분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좀 1년, 2년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뭐 앱슬리, 누 미래소 이런 회사도 있고, 이 앱슬리, 누 미래소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좀 안 돼 있고요. 더 올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속해 있는 회사니까, 더 올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보면은, 대표이사님부터가 좀 특별해요. 보면은, 2016년에, 좀 특별하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에는 너무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 다단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높고, 뭐 특히나 어떤 이 후원 수당 총액 제한이라고 하는 이 35% 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는 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갈 것이냐? 분명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가치와 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좀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전략이면 이게 더 올가가 가려고 하는 전략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하는 데서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죠? 예, 한류, 즉 K-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지금 K-뷰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리 K 같은 경우도 한국에 철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K-뷰티와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K-뷰티라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좀 컨셉을 가지고 뭔가 글로벌도 한번 해야 되고 또 국내 시장에서도 단일 품목은 아니고 단일 컨셉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야지 정말 사업자들이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전 과거를 보면요. 1990년대 후반에 치고 나왔던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었으면, 뭐 허벌라이프라든가 L2L 같은 회사들이 그 당시에 분전을 했던 이유는, 허벌라이프라는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또 어떤 다이어트 제품, 이런 어떤 컨셉으로, 컨셉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서 큰 매출을 일으켰고요. L2L은 당시에 누엘말이라고 하는 기능성 속옷, 물론 뭐 파이워터라고 하는 그 정수리 있었지만 그러한 어떤 기능성 속옷 시장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메이라든가 애터미 같은 이제 소비생활 그런 마케팅으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미 그게 안정적인 어떤 소비자가 이미 많이 구축되어 있고 가고 있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회사들은 정확한 전략 아이템의 컨셉이 정확해야 어떤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 또 튼튼한 사업자 조직을 확보한 이후에 소비생활 마케팅을 접목을 해야지 회사 초기부터 소비생활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어떤 선택과 집중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무튼 이번 올해에 새롭게 들어온 신규 업체들은 저마다의 그런 확실한 전략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0년까지 또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업계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까지 잘 자리를 잡아서 생존하는 회사는 분명히 2021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새로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수지였습니다.